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일요일 06시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해가 일찍 뜨는 것 같아서 그런지 날이 조금씩 밝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새벽 같지 않은 새벽이 오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는 한밤중이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운동하시는 분도 있고 일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경기가 좀 팍팍하다 보니까 다들 또 투잡이요, 투잡. 이 투잡 뛰는 분들이 있어요. 막 쓰리잡까지 있던데. 토요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산업전선에서 열심히 하루하루를 또 보내시는 분이 있다는 게 참 대단스러워요. 일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쉴 땐 쉬야죠. 그래도 다 개인마다 딱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을 한번 다잡아 봅니다. 열심히 살아야겠죠.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여러분 이제 싫어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런 감정을 표현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싫어하는 감정은 입 밖에 내지 말라고 합니다. 이 살다 보면은 그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만나다 보니까 별로라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누군가를 싫어하는 감정은 되도록 입 밖에 내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오해를 했을 수도 있고 그냥 내 기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고 나면은 악감정은 희발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상대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심지어는 그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상대한테 그런 악감정을 표출해 버린다면은 그들은 내가 언제까지나 계속 그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내가 또 쏟아내 버린 감정만으로 나를 또 판단하려 들 것이겠죠. 만약 상대에 대한 내 감정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서 그 오해를 바로 잡으려면은 처음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들였던 노력보다도 몇 배의 노력을 더 쏟아부어야 돼요. 몇 배의 노력을 더 쏟아부어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괜히 싫고 미울 때 그 감정을 함부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정 함께하기 어렵다면은 조용히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충분합니다. 알겠죠? 인간관계란 게 그래요. 언제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말은 100번 해도 좋죠. 안 좋은 말은 내뱉는 것보다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침묵은 금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쁜 이야기 뭐 그런 거 함부로 내뱉지 말라는 거예요. 싫은 소리 뭐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싫은 소리 너무 자주 해가지고 큰일이야. 천만샘은 싫으면 싫은 건데 이게 너무 이거 표현력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좋은 게 아니고 아주 독설스러울 때는 굉장히 독설스럽죠. 일단은 뭐 그렇다 치고 또 삼성에 관련된 이야기들 다양한 또 소식들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다음 주에 그 발표되는 3월의 그 국세 수입 현황에 보니까 지난해 기업 실적에 따른 법인세가 이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죠. 그 세수 결손을 불러온 주범이 이제 법인세로 지목되고 있어요. 그만큼 올 한 해 세수 여건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잣대로 현재 여겨지고 있는데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로 높은 수준에 이제 머무를지도 관심이 쏠리는 겁니다. 최근에 그 보니까 유가하고 환율이 모두 뛰고 있어. 그래서 정부가 내세운 3월 물가 정점론에는 변수가 생긴 상태라고 합니다. 기재부에 따르니까 오는 30일 24년 3월 국세 수입 현황이 공개되는데요. 올해 세수 실적은 이때 발표되는 법인세 수입에 좌우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지난해 세수 결손액 중에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3.6%인데 거의 뭐 절반에 달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업의 90% 이상이 3월에 법인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올해 세수 결손 여부는 3월에 국세 수입을 지켜봐야 한다고 하죠. 정부는 24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367조 3천억으로 잡았고 작년 예산안 대비 33조 2천억 줄어든 수준인데 법인세 세수가 전년보다 줄어들 거라는 예상에서 비롯돼요. 법인세가 줄어든다. 상황이 안 좋아. 정부는 법인세의 세입 규모를 올해 77조 7천억으로 보고 작년 예산안 대비 27조 3천억 축소했답니다.
문제는 지난해 경기 위축으로 인해서 기업 실적 감소가 정부 예상보다 심화됐다는 거예요. 한국거래소랑 한국상장사협의회가 이달 발표한 23년 그 사업년도 결산 실적 분석해 보니까 12월 결산 코스피 상장사 615곳,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23조 8,382억인데요. 전년 대비 24% 이상 급감을 했답니다.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0% 차지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해 각각 11조 5천억, 4조 6천억 적자를 내다 보니까 올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을 거랍니다. 법인세는 회사의 이익에 매기는 세금인데 이 적자를 본 기업은 납부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 잘 돼야 돼, 하이닉스가 잘 돼야지 세금도 내는데 이 돈을 못 보니까 세금을 못 내는 거 아닙니까? 통계청이 발표하는 24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통해서 중동의 지정학적인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우리 물가에 얼마나 미쳤을지가 주목이 돼요. 당초 정부는 농산물 가격 강세가 정점을 지날 것으로 보고요.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연중 고점으로 내다봤고, 이란 이스라엘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의 상방 압력도 커지는 그런 특이 요인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달에도 2% 물가 지립은 어려울 거라는 데 힘이 실립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범부처 차원에서 이전 대응한다는 건데, 뭐 배추, 양배추, 당근 등 여전히 가격 강세를 보이는 그 농산물 7종에 대해서 5월 중 한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고 유통구조 전반을 점검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답니다. 관련 업계에서 원료 가격 하락세 등을 근거로 해서 판매 가격 조정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기능은 강한데요. 최상목 그 기재부 장관이 2, 3일에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 총회 아세안 플러스 3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차 어디 조지아 트빌리시로 향한다네요. 트빌리시. 하여튼 가가지고 뭐 잘 협의해가지고 뭐 좋은 결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물가 안정 중요합니다. 이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고 경기는 침체되고 이게 완전 최악입니다. 그래서 삼성이 잘 벌여야 하는데 삼성전자가 돈을 못 보니까 세금을 0%라서 상당히 조금 껄쩍지근하네요. 껄쩍지근합니다. 요즘 스마트폰 관련된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어제는 좀 우울한 얘기 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뭐 꼴찌가 됐다. 폴더블폰이. 근데 없어서 못 판다고 또 합니다. S24. 어느 나라냐? 인공지능 스마트폰 시대의 개척자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24 시리즈가 이 파키스탄에서 선풍적인 인기로 화제입니다. 파키스탄. 야, 파키스탄 좋죠. 미국 매체들에 따르니까 이 파키스탄 현지에서 삼성 스마트폰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올해 1월에 공개한 S24 시리즈가 단연 인기라고 합니다. 매체는 갤럭시 플래그십 사양 그 시리즈 중에 기기 부족은 부유한 그 파키스탄 소비자들의 소비력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이 나라는 또 빈부의체가 심해요. 인도하고 안 먹을 겁니다.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이 고가인데 이거 파키스탄 정부의 보조금 정책으로 이 같은 열풍이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는데, 파키스탄은 지난 2017년부터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현지에서 휴대폰을 조립하도록 장려 중이라고 하네요. 그 결과 지난해 생산된 2,100만 대의 대부분 현지 또는 중국 브랜드에서 만들어졌는데, 삼성전자 역시 현지 업체랑 손잡고 파키스탄에서 스마트폰을 조립해서 보조금을 받아요. 반면에 삼성전자의 라이벌이죠. 애플의 아이폰은 파키스탄에서 수입 스마트폰으로 분류돼서 소비자가 3분의 1이 넘는 $650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갤럭시가 가격적인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겠죠.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5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로 휴대전화 사용자만 1억 9,200만 명에 육박을 한답니다. 잠재력이 강한 시장이에요. 인구 장난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그러니까 인도랑 뭐 맞짱 뜨고 있고 또 핵을 갖고 있잖아요. 이 나라 또 보니까 아주 골 때리는 나라입니다. 삼성은 그 스마트폰은 파키스탄의 이웃 국가인 인도에서도 인기몰이 중이라고 합니다. 22년 4분기 중국 샤오미를 제쳤어요. 1위에 오른 후 6개 분기 연속으로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1등 자리를 현재 지키고 있다. 그래서 시장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니까 올해 1, 4분기 인도 스마트폰 시장의 전체 출하량은 3,530만 대,
삼성전자는 출하량 670만 대를 기록했고 1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잘 나가요. 잘 나가는데 이제 문제는 그 중국에서 저렇게 좀 죽쓰고 있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갤럭시 워치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워치 7 혈당 모니터링 기능이 이제 지원되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는데 자사의 건강관리 플랫폼인 삼성 헬스 자문위 위원들이 디지털 건강관리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현재 웨어러블의 역할을 논의하는 인터뷰를 공개했더라고요. 하여튼 내용을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주 밀스 페닌슐라 메디컬 센터 그 당뇨병 연구소에 데이비드 클로노프 소장이 건강한 생활을 추구하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혈당 모니터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답니다. 건강 지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혈당 데이터를 수면과 혈압과 신체 활동 등과 결합을 하면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건강을 이해하고 당뇨와 같은 잠재적인 질환에 대해서 조기 신호를 파악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갤럭시 워치 7 등 그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혈당 모니터링 기능이 포함될 것을 암시했다는 분석도 나왔는데 일상 기기를 활용한 혈당 관리는 당뇨 환자들이 그 수건이기 때문에 업계에 대해서 관심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다. 앞으로 삼성전자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독보적인 그런 기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들어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보니까 추가될 또 AI가 뭐 당뇨 외에도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하여튼 웨어럴 제품과 AI를 통해서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정보만을 손쉽게 파악한다면은 개인들의 그 건강 상태에 대한 이해도가 한층 높아지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삼성에 관련된 소식들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일요일인데 너무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일찍 듣고 쉬실 분들은 쉬시고 나가서 운동하실 분들은 상쾌하게 또 운동도 하시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